아 3-1도 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쌤 그래도 정했어요. 저 나올 거예요. 오 대박. 드디어. 어제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희 한 기획사는 안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아 드디어. 지금 입맛이 좀 떨어졌는데 어. 살은 더 붓는 것 같아요. 입맛이 떨어져서 살을 붓는 것 같아? 네. 운동량이 줄어들었나? 아 그럴까? 몇 살 진짜 지금 몇 급이야? 아니야, 내가 한 조금 더 와. 나 젖도 생겼어. 내가 방송 시작했어요. 이번에 들어갔니? 편집해주세요. 유산적 해야겠다. 자 볼게요. 이번엔 질문이 뭐밖에 없어요? 레벨 3 1번밖에 없어요? 나야나. 영상이 들어온 거야? 나는 자 볼게요. 레벨 3 1번 이것만 하나 하고 바로 오늘 진도 들어갑시다. 자 일단 보자.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그다음에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A, B, C 세 사람이 차례대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낸대요. 근데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했을 때 A, B, C 세 사람이 검은 공 2개 꺼낼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정의라고 해서 써준 게 뭐였어? NB분의 NA 교집합 B입니다. 이렇게 써줬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얘가 조건 확률 식으로 사용할 때 이제 PB분의로 생각해도 괜찮다고 했었지. 요렇게. 그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 했었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내가 다이렉트로 구하기가 편한 상황이었다면은 이렇게 구하는 게 편한 거고, 그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필요가 없잖아. 전체 경우의 수 NS 이게 나눠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하면 되지만 내가 NS분의 NB 이걸 내가 한 번에 딱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는 그냥 아예 그냥 PB를 구하는 게 쉬울 때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세요가 더 편한 풀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거를 먼저 설명하고 가냐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B분해로 가는 게 훨씬 더 편해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요 상황, 요 사건을 내가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요 사건을 내가 지금 A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B분해로 가볼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됐다는 거야? 그럼 잘 봐봐.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할 확률을 구해주세요잖아. 그치? A, B 중 적어도 한 명이 검은 공을 꺼내지 못할 확률을 구해주세요. 양락이 없네요. 자 볼게요. 왜 없지요? 나야 간식.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둘 다 꺼낸 검은 공을 둘 다 꺼낸 경우만 1에서 빼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1에서 둘 다 꺼낸 경우만 빼주면 된단 말이야. 그지? 어차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A랑 B잖아. 그지?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A랑 B가 둘 다 검은 공을 꺼낼 확률이 얼마겠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일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4개 중에 2개를 꺼내면 검은 공을 꺼내는 거잖아. 그리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았구나. 4분의 2분의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검은 공을 다시 넣었다면 2분의 1, 2분의 1로 생각하면 되지만 다시 넣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궁금한 게 진짜 궁금한 건 뭐겠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C 세 사람이 모두 검은 공을 꺼내야 돼. 2개의 검은 공을 꺼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적어도 한 명은 검은 공을 꺼내지 못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랑 B랑 C랑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검은 공을 꺼내고 얘가 검은 공을 꺼내고 얘가 못 꺼내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못 꺼내고 얘가 꺼내고 얘가 꺼낸 경우, 요거 2개만 각각 구해서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4분의 2 곱하기 뭐가 돼요? 3분의 2죠? 흰 공을 꺼낸 상태가 될 테니까 지금 다시 검은 공이 2개가 있고 흰 공이 이렇게 2개가 있었어요. 이 중에서 검은 공을 하나 꺼냈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중에서 흰 공을 꺼내야 돼.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 흰 공을 또 하나 꺼냈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2개 중에서. 그러니까 검은 공을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4분의 2의 확률로 똑같죠? 어차피 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된 거에 몇 배?
2배를 해주기. 여기는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흐름을 그렇게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 여기까지만 봤고요. 그럼 바로 진행해 볼게요. 오늘은 쌤 스트레스를 아예 안 푸는 일이 있을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커서 어디 갔어요? 비치는 잘 보이네. 자, 그럼 이제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만 하는 거잖아요, 그지? 됐습니다. 자, 오늘 뭐야? 이산 확률 분포. 오케이, 좋아요. 전혀 하나씩 봅시다. 레벨 3도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야. 대단하다, 근데 진짜. 의외다. 봅시다. 좀 난이도가 쉬워졌어요. 레벨 3가. 쉬워졌어? 쉽진 않았을 거야.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닌데 개념을 이용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개념을 이용해서 안 푼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다시 들어왔나? 자, 이제부터 배울 내용은 뭐예요? 통계입니다. 통계. 확률 끝났어요? 확률 끝났어요. 진짜요? 이제 통계할 차례예요. 통계는 가장 큰 구분으로 생각하면 몇 가지가 있고요. 2가지가 있어요. 어떤 종류요? 이산, 확률, 분포. 그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 둘이 차이가 없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확률 분포가 뭐니? 도대체? 확률의 분포요. 네, 그럴 줄 알았어. 확률 분포가 뭐예요? 그렇지? 어떤 상황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야? 양당이 들어왔으면 채팅 쳐주세요. 인사부터 봐봐야지. 자, 확률 분포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분포라는 거를 배웠어. 분포라는 걸 배웠어. 예전에 언제 배웠어? 분포. 작년에 작년에도 배웠고요. 작년에도 배웠고 여기 들어왔구나. 작년에도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 중3 때도 배웠어요. 사실 3년 전에도 배웠어. 오케이? 배웠어요. 기억이 안 날 뿐. 그냥 저희가 공부를 하지 않았을 뿐 배우긴 배웠어요. 도수 분포 기억나요?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 기억나? 들어본 기억은 있잖아, 그지?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들어본 기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냥 확률 분포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확률 분포만 생각할게요. 알죠? 도수 분포까지 가지는 맙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이런 거야. 그냥 여태까지 봐봐. 자, 여태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그래서 확률 배웠어요. 내가 원하는 점이 딱 나와. 여태까지 확률 배웠어. 확률은 이제 P 뭐라고 해? A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는 이 상황을 A라는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이 완전히 붙여놨잖아. 이름표를 붙여놨단 말이야. 얘는 A라는 사건이다. A라는 사건이 뭐다라는 설명을 충분히 다 해놓은 상태에서 A라는 사건에 대한 이름표를 붙여놨으니까 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였다면 이제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X가 있대요. 어떤 X가 있대. X가 3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오케이? X라는 게 3이 될 확률을 구해줘요. 여태까지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X가 3인 사건입니다.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X는 3일 사건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X는 모두 대 4도 대 4일 확률도 구해주세요. X는 5가 될 확률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뭘 하나 만든 거냐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표를 하나. 그러니까 확률 X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확률입니다. 얘 변수 x 값이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때 확률입니다. 그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6분의 1이었다고 쳐보자. 여기에 6분의 2였다고 한번 쳐볼게요. 얘가 6분의 3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그리고 이거 다 더하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이게 전체 경우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 확률은 1입니다. 이렇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이런 상태를 가지고 확률 분포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x가 뭔지
또 확률 변수라고 하는 여기는 이 x가 뭔지 그 의미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사건으로 다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 이름을 조금 다른 형태로 붙여놓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주사위를 두 개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라고 하죠.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오케이? 그럼 두 눈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냥 두 근의 차를 그냥 확률 변수 x라고 그냥 x가 될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하겠죠.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돼. 6은 안 되지. 맞아?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를 이렇게 이제 사건에다 이름을 붙여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이 값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여기 있는 얘에다가 이름을 붙여놓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x가 3이다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거였다면 그냥 두 눈의 차가 3일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 배웠던 거랑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를 이제 뭘로 만든 거냐면 이 상황 전체를 표로 하나 만드는 거야 이렇게. x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px가 되면 이렇게 있었던 거 한번 쳐보자. 오케이? 그럼 x가 뭐 1이 된다, x가 2가 된다, x가 3이 된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x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4랑 5까지 가능할 겁니다. 6은 안 돼요. 그치?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 확률이 얼마가 될까? 0이 될 확률. 두 개를 던졌대. 주사위 두 개를 던졌대. 두 눈의 수의 차가 지금 나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는 얘가 차가 0이 된대. 차가 0이 된다는 소리는 뭐야? 같은 숫자가 나왔다. 그지? 그럼 전체 36가지 중에서 같은 숫자는 1, 1, 2, 2, 3, 3, 4, 4, 5, 6, 6 6개 있겠네.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다. 다음 여기 얘가 36분에 두 눈의 차가 1이 된대. 두 눈의 차가 1이 된대. 어떻게 하면 되겠어? 1이랑 2, 그 다음에 2랑 3, 3이랑 4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맞아요? 이런 걸 다 세보면 몇 가지가 될까? 다시 봐봐. 1, 2, 2, 3, 3, 4, 4, 5, 6 이렇게 되겠죠? 몇 개? 5개 에다가 차를 바꿔도 되잖아. 그럼 총 10개잖아. 그지? 그럼 여기 얘는 몇 개 됩니다. 10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럼 두 눈의 차가 2가 되는 경우에는 몇 가지? 1, 3, 2, 4, 3, 5, 그 다음에 4, 6, 8가지 8가지가 되겠다. 그지? 8가지. 36분에 8가지. 그럼 3이 되는 거는 6가지 되겠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2가지 이렇게 되겠다. 5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이게 전체 경우니까 확률이 1이 돼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다 더해봐. 1이 되나봐. 이렇게 나오면 10이죠? 이렇게 나오면 10이죠? 여기까지 하면 36 되는 거 맞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확률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요.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왜냐면 x는 x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x값이 1이었을 때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36분의 10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얘가 3이 됐어. 얘가 몇이 나오는 거야? 36분의 6이 나오는 거야. 하나의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확률 분포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군요. 얘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가 이게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군요 라는 뜻이라서 얘가 확률 분포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확률 분포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여기 이 변수의 종류에 따라서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게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산 확률 변수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이산 확률 변수, 이산이라고 하는 거의 뜻은 뭐였어? 하나씩 그냥 다 떨어져 있는 형태, 떨어져 있는 게 이산이잖아, 그지? 이산 가족, 맞아요? 그러니까 0 다음에 1로 건너뛰는 거야. 이게 지금 건너뛴다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원래 실수 전체가 돼 있으면 0 다음에 있는 수는 내가 구할 수 없어요. 이게 연속으로 이렇게 쭉 모든 점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는 이거 모든 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0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1로 건너뛴 거고 그다음에 또 다시 2로 건너뛴 거고 이런 식의 느낌의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오케이? 근데 아이의 변수 자체가 실수 전체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 제일 대표적인 예가 그때도 예전에 1년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시계 중에서 우리 시계 중에서 무소음 시계 있잖아. 무소음 시계. 보통 시계침 있지. 시계침이 1초마다 한 번씩 띡띡띡띡띡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가잖아. 그지? 그럼 얘가 가리키는 이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그 숫자가 0부터 어디까지? 59까지 이렇게 초들을 나타낼 거란 말이야. 총 59개의 값이 왜? 열심히 뭐라고? 열심히 쓰셔가지고. 이렇게 해주겠단 말이야. 얘네들은 하나씩 뚝뚝 떨어져 있는 형태지만 무소음 시계는 어때요? 이렇게 가잖아, 그냥. 그치? 이렇게 가잖아. 얘가 가리키는 게 여기는 요쯤에 어딘가에 있을지 이렇게 쭉 이렇게 다 연속적으로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그 값을 내가 하나로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첫 번째 시계, 유소음 시계에서는 얘가 5라는 숫자를 가리킬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60분의 1이 될 거예요. 전체 60개 중에 한 개니까. 맞아?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 얘가 5라는 숫자를 딱 가리킬 확률은 사실상 빵입니다. 셀 수 없어.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치? 왜 숫자들이 무수히 많거든. 무한대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딱 가리킬 확률이 빵이 돼버리면서 얘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5초에서 6초 사이를 가리킬 확률로 가버려. 5초에서 6초 사이 가리킬 확률은 60분의 1이 되는 거 맞겠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범위로 지정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변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변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 값이 가리키는 확률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경우나 여기는 얘 값 하나가 가리키는 경우는 무조건 빵이 되는 상황이라서 얘 범위로서 걔 확률을 정의해야 되는 그런 변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변수에 따라서 얘가 이상 확률 분포라는 거랑 연속 확률 분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지금 되게 함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해가 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대충은 어떤 이미지만 잡으면 돼 지금은. 근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야. 이상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메인 테마로 다룰 게 뭐냐면 그냥 여태까지 했듯이 확률을 구하는 거. 오케이? 그냥 아까 도수 분포표 있었잖아요. 확률 분포표 있었잖아. 이걸 확률 분포표라고 하거든. 이렇게 된 것 중에서 이거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앞에서 풀어봤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는 얘 구해주세요랑 얘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런 거는 그냥 앞에서의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두 번째, 여기는 이제 통계 파트, 진짜 통계 파트에서 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여기는 얘 평균과 여기는 얘 분산과 여기는 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를 구하는 과정이 두 번째로 여기는 이 통계 쪽 파트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는 얘에서는 확률을 구하는 게 범위로 지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크게 원래는 두 가지 파트였어. 확률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거 구하는 걸 이제부터 하지 말래요. 다 구해놓을 테니까 그냥 구해놓은 거 가지고 하래요. 이렇게 지금 교육과정이 좀 바뀌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크게 지금 하고 싶은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상확률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상확률 분포에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거. 요거 세 가지밖에 없고요. 얘네들의 지금 선생님 지금 전체적인 상황, 통계 전체적인 상황을 좀 얘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네들은 이름이 붙어있는 좀 특이한 분포들이 있어요. 분포라고 하는 건 이게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네들 퍼져 있는 정도가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뭔가 일정하게 좀 계산하기 쉽게 주어져 있는 분포들이 있거든. 이름 붙은 분포라고 해서 선생님이 네임드라고 많이 쓰는데 네임드 분포가 여기서 이제 이항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 확률 분포의 네임드는 이항 분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의 네임드가 뭐냐면 정규 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통계 파트가 일단 1차적으로 끝나고요. 통계를 배우는 원래 주 목적이었던 그 추정 파트까지 하게 되면 통계까지 완전히 다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통계까지 다 끝나면 이제 확률 통계는 다 끝난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시작은 뭘부터 하면 되겠어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죠? 이산 확률 분포는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은 크게 이제 이렇게 x라는 확률 변수가 필요하고요.
다음에 걔 확률 질량 함수가 필요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리는 요 녀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x가 어떤 값들을 가지고 걔 각각에 따라 어떤 또 확률도 어떤 값들을 갖겠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불러요? 확률 분포라고 부르고 확률 분포표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얘를 가지고 확률 구하는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이야기를 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확률 구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설명한 거야 지금까지. 오케이? 아까 저거 주사위, 차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 각각의 확률을 다 구해봤잖아, 그지? 그죠? 그게 그냥 확률 구해주세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얘네들의 평균이야. 얘네들의 분산이랑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정의해 줄 거예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해줄 거예요. 이거 다 하고 나서 이거대로 평균 구하는 것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봐봐. 여기서 이제 얘가 x1, x2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xn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고 각각의 확률이 p1, 스몰 p2 이런 식으로 가서 스몰 pn까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다 얘기했어요. 여기는 이거 다 더하면 얼마겠어? 요 얘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구하는 거, 이렇게 될 확률 구하는 거, 이렇게 될 확률 구하는 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라고 했고 이제 두 번째 파트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할 건데 일단 도대체 평균이 뭘까 얘들아?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이게 되게 그 중학교 3학년부터 내려오는 개념이에요. 그거 조금만 잠깐 정리하고 가자. 통계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고 있는 그 의미가, 통계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의미가. 통계의 의미. 그러니까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오케이? 자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성이의 성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은 29점이 나왔대요. 영어는 37점이 나왔대요. 국어는 51점이 나왔대요. 체력은 100점이 나왔습니다. 음악은 15점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대요.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렇죠. 우리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 그지? 이거 조금 높긴 하겠지? 음악도 잘했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이 5개의 자료를 내가 한 방에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에서부터 시작한 게 통계예요. 오케이? 저 5개의 값을 내가 맨날 너한테 뭐 성적 물어볼 때마다 나는 수학은 29점이고요, 영어는 37점이고요, 그 다음에 뭐였지? 국어는 51점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은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은 15점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너무 귀찮잖아. 이게 5개인데도 그렇게 말하기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내가 너 성적 몇 점이야? 그러면 지성이가 나한테 뭘 대답해? 평균을 대답하지. 그 평균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네들 이 5개의 값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값이다라고 해서 대표값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대표값, 얘는 대표값입니다. 대표값. 대표값은 원래 평균도 있고 중앙값도 있고 최빈값도 있고 그랬었어. 중3 때 배웠을 때는 우리는 이제 평균만 다루게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얘를 대표할 수 있는 값 하나를 내가 딱 정해가지고 나는 내 점수는 2점 이거야 라고 말해도 괜찮겠지. 맞죠? 근데 이제 문제 자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잘 봐봐. 예를 들어서 하나가 50점이야. 그 다음에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 48점이야. 그 다음에 46점이야. 이렇게 있고 여기가 52점이야. 54점이야.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점수의 분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가 50점이고 얘가 49점이고 얘가 48점이야. 그 다음 여기가 51점이고 여기가 52점이야. 이렇게 돼 있는 분포도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지성이의 평균이었다. 지성이의 점수였다. 이게 승철이의 점수였다고 생각한다면 둘은 평균이 똑같잖아. 그래서 평균이 둘 다 50점이 나올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평균이 50점이 나올 거야. 근데 두 개의 점수 중에서 이거 중에서 52점은 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52점은 걔 잘했다라고 말해도 괜찮은 점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서 52점은 제일 잘한 점수잖아. 여기서 52점은 두 번째로 잘한 점수야. 맞죠? 그러니까 같은 52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를 거란 말이야. 그 이유가 뭐겠어? 얘네들이 퍼져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2칸씩 퍼져 있고 얘는 1칸씩 퍼져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 퍼져 있을수록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점수의 값어치는 굉장히 커지는 값어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네들 분산이나 표준편차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산포도라고 불러요.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런 척도입니다. 라고 해서 산포도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평균은 뭘 의미하는 거고 대표값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얘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통계 쪽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은 뭐냐면 어떤 자료들이 쭉 펼쳐져 있을 때 그중에서 대표값 하나를 설정하고 그다음 거기 있는 개에서 얼만큼씩 퍼져 있다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그 전체 자료를 판단할게요. 이런 의미로서 배우는 게 통계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 의미야. 그래서 평균은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평균 정의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 사실은? 그렇지. 그 변수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뭘로 나눠? 전체 개수로 나눠버리지. 그게 도수 분포표에서는 그렇게 했었어. 예를 들어서 봐봐. 1점짜리가 3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점짜리가 4개가 있었어. 그 다음 3점짜리가 5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4점짜리가 4개가 있었고 5점짜리가 3개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이게 도수 분포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1점짜리가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거든? 그러니까 얘는 지금 별량이라고 불러요. 별량이라고 하네요. 얘는 지금 도수라고 하네요.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얘는 사실상 1이 몇 개 있었고 3개 있었고 그 다음에 2가 몇 개 있었어? 4개 있었고 그 다음에 3이 몇 개 있었어? 5개 있었고 그 다음에 4가 4개 있었고 마지막으로 5가 3개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거 전체를 몇으로 나눠버리면 되겠니? 이거 다 더한 결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 결과가 얼마예요? 19예요? 얘를 19로 나눠버리면 됩니다. 그치?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평균의 정의였어요.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의 정의였어요. 근데 여기는 얘를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걸 이렇게 쪼개볼게. 얘는 1 곱하기 19분의 3이라고 바라봐도 괜찮아요. 그치? 여기 얘를 이렇게 쪼개봐. 그럼 얘는 2 곱하기 19분의 뭐라고? 4라고 바라봐도 괜찮아요. 여기 얘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는 몇 곱하기 3 곱하기 19분의 5라고 바라봐도 괜찮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19분의 4라고 바라봐도 괜찮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5 곱하기 19분의 3이라고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같아. 다를 게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19분의 3 전체가 몇 개 있었어? 19개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전체 중에서 내가 1이라는 걸 고를 확률입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19분의 3이라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19분의 4라고 하면 2를 고를 확률입니다. 3을 고를 확률입니다. 4를 고를 확률입니다. 얘를 다 19로 나눠버리면요. 19, 19, 19, 19, 19로 나눠버리면 19, 19 얘가 자동으로 뭐가 돼버려? 1이 돼버려. 이거랑 똑같아. 도수분포표를 내가 여기는 이 전체 개수로 나눠버리잖아? 그럼 거기는 걔는 자동으로 뭐가 됩니다? 확률 분포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의 확률을 구하는 정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얘는 뭐야? 얘 곱하기 얘잖아. 얘 곱하기 얘다, 얘 곱하기 얘다, 얘 곱하기 얘다, 얘 곱하기 얘다, 얘 곱하기 얘다 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 평균의 정의는 뭐냐면 변수에다가 뭐를 곱해서? 확률을 곱해서 걔네들을 뭐 했어? 다 더했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평균의 정의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균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요. 됐나요? 제 평균의 정의는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걸 보기 전에 일단 평균 얘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됩니다. 봐봐. 응? 뭐라고? 다 찍는 거 없어. 이거 핸드폰으로 QR 됐습니다. 분산이라고 하는 이제 대표값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다 한 거야. 아니 이거 하나 더 하려고 그랬지. 이제 좀 정리 좀 해볼게.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스몰 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민 밸류라고 해가지고 평균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요. 오케이? 평균. 그다음에 기호로는 EX 이렇게도 많이 표현합니다. 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진짜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 K는 1부터 N까지 X, K에다가 PK를 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거 이해돼요? X1, X1, P1 두 개 곱해. X2, P2, X3, P3 그래서 XN, PN까지 다 곱한 것들을 다 더해버립니다. 라는 이미지로. 잘 봐봐. 곱하기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하면 걔가 평균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봐봐. 내가 궁금한 게 EX였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얘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얘는 x라고 하는 값의 평균이에요. x라는 변수의 평균입니다. 그치? x라는 변수에 대한 뭐라고요? 평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개념 설명 되게 길어지겠는데? 일단 좀 볼게요. 지금 지성이 완전 처음 하는 거라서 이걸 이거 제대로 설명 안 하면 아마 문제를 못 풀 것 같아요. 지금 승철이는 알고 있지? 기억나? 잘 됐다. 오케이. 들어요 그럼 다. 잘 들어. 얘가 x에 해당하는 애가 뭐냐면 이게 xk예요. xk, k번째. 그치? 얘에 해당하는 게 그대로 여기로 가는 거거든? 근데 내가 갑자기 궁금한 게 이 ex가 궁금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얘가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뭘까? 얘는 ex라는 변수에 대해서 e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그냥 ex를 하나 더 써줘. 오케이? 그냥 뭐가 되냐면 ex1, ex2, exk, exn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 가지고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얘 곱하기 얘 해가지고 걔를 다 더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얘를 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k는 몇부터 1부터 n까지 exk에다가 pk를 곱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x 1번째에서 p1이 나오는 거잖아요. 확률이. 그러면 EX1이 되는데 그러면 확률은 안 바뀌어요. 확률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변수값만 2배가 되는 것뿐이야. 오케이? 변수값만 2개. 되게 좋은 질문이야. 얘는 변하지 않아요. 얘만 바뀝니다. 오케이? 얘가 될 확률은 얘가 되고 얘가 될 확률은 얘가 되고 누구를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여기 얘가 지금 평균의 의미입니다. 이거 가지고 좀 이따 문제 풀어서 좀 자세하게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산이라고 하는 걸 볼 거야.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분산을 정의하기 위해서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편차라고 하는 거의 정의를 먼저 알아요. 편차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냐면 얘는 변수에서 평균을 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변수에서 뭘 뺀 겁니다? 평균을 뺀 겁니다. 편차라는 게 왜 중요할까? 편차는 내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 삼포도의 개념 중에 하나인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퍼져 있는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그 척도로서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은 평균에서부터 얘네들이 각각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각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이 거리를 구하고 여기서 얘를 빼서 또 이 거리를 구하고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이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걔네들 그 퍼져 있는 정도의 다시 평균을 나타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편차라고 하는 건 좀 특이한 성질이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값으로 이렇게 박아버리면 그 거리들이 전부 다 양수니까 양수가 될 테니까 상관없겠지만 편차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 변수가 평균보다 작았다면 얘는 음수값을 갖게 되고요. 변수값이 평균보다 더 커지면 얘는 양수값을 갖게 돼.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 편차들을 몽땅 다 더해버리잖아. 그러면 거기는 그냥 무조건 빵이라는 값을 가져요. 양수 음수가 적당하게 분포가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예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었고 얘가 2였고 얘가 3이었고 얘가 4였고 5였어요. 그 다음에 얘 확률들이 공평하게 다 5분의 1씩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게 가장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x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확률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일단은 편차를 구하려면 평균을 알아야 되잖아. 평균을 먼저 구해볼게요. 여기 이 x를 먼저 구해본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5분의 3 더하기 5분의 4 더하기 5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곱한 걸 다 더한 거니까. 그럼 얘는 3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의 평균은 얼마였어요? 3이었습니다. 됐나요? 여기 위에가 15가 될 테니까. 됐어? 그래서 나는 x 빼기 m이라고 하는 변수에서 뭘 뺐어요? 평균을 뺐어요. 얘가 평균이다. 이렇게 스몰 m으로 쓸 때 평균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x에서 뭘 뺐어? 3을 뺐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0이 되고 얘는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하나씩 있다는 거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면 얘는 빵 되죠. 그러니까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기로 한 거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n이요. 편차의
제곱들을 가지고 요거의 평균을 구한 애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분산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왜냐면 이거 가지고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거 무조건 빵 돼요. 그냥 편차의 평균을 구하면 무조건 빵 돼. 한번 해볼까?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랑 5분의 1이 없어지죠. 5분의 1이랑 5분의 1 없어지죠. 맞아? 빵 없어지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빵 되거든. 그러니까 편차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편차를 뭐 해서 제곱을 시켜요. 제곱을 시켜주고 제곱을 시켜준 다음에 그 값을 가지고 뭘 구해주세요? 평균을 구해주세요. 그럼 그 정의가 평균 뭐가 됩니다?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산은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분산은 기호로 Vx라고 씁니다. x라는 변수에 대한 분산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써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얘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편차 xk 마이너스 m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평균을 낼까? 평균을 낼 때 어떻게 했지? 얘를 하나의 변수로 바라본다면 하나의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걸 다 더했단 말이에요. 얘에다가 확률을 곱한 거를 다 더해주세요. 이렇게 구합니다.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가지고 분산을 한번 구해볼게요. 직접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봐봐. 얘는 지금 뭐가 된 거야? 이만큼이 지금 편차 제곱의 값이야. 편차 제곱인 거 4잖아 4. 그지? 얘는 뭐가 되겠어? 5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됐어요?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뭐가 되겠어?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0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5분의 1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할 거니까 뭐가 되겠어? 5분의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값은 2가 되겠죠. 됐나요? 얘 분산은 2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만큼씩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분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그냥 뭐냐면 루트 분산이에요. 왜 루트 분산이라는 걸 생각했겠어? 제곱을 했으니까, 그지?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했으니까 다시 루트를 씌워줘서 편차에 대한 의미를 좀 바꿔주고 싶으니까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저게 그냥 뭐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에 대한 정의입니다. 오케이? 자 봐봐. 이 정의를 모르면 통계를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못 풀 거거든. 오케이? 정의를 모르면 이 통계를 공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대로만 풀면 다 풀린다는 소리고요. 정의를 모르면 하나도 못 푼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균이 뭐다? 자, 이 노란색으로 써놓은 여기는 이 글씨를 잘 기억해요. 평균의 정의는 말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하는 거. 다시 변수 곱하기 확률을 다 더한 거? 더하는 거. 두 번째, 분산의 정의는 뭐다?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 편차의 제곱을 평균 낸 거. 표준 편차는 뭐다? 루트 분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는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얘는 이렇게 6처럼 쓰는데 6은 아니고 이제 좀 6을 더 기울여는 형태로 써요.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의 소문자입니다. 이것도 시그마죠? 그래서 우리 이것도 S고 이것도 S잖아. 그죠? 그게 소문자라고 이렇게 생긴 거야. 됐나요? 이렇게 X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한 번에 되게 많은 양을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 오늘 저 뒤쪽에 그 이항분법까지 있죠. 네. 평균과 이항분법 있지. 저 6단원에 있지. 그러니까 오늘 진짜 할 이야기 되게 많아요. 일단 설명을 좀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 얘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선생님 정석 강의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 한번 다시 보세요. 그렇죠? 거기는 걔에서 지금 얘네들의 정의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다 설명해놓은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보세요. 그때 승철이 처음 왔을 때 시작했던 그 강의입니다. 그죠? 승철이가 온 게 아니라 내가 처음 왔을 때죠. 승철이가 와 있었고. 아무튼 봐봐.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몇 가지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분산을 구할 때 이렇게 이거대로 구하는 방법을 정의라고 해요. 정의대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정의대로 가면 뭘 하는 거야? x에다가 m을 뺐어. 이거 편차라고 부를 거야. 편차를 제곱해가지고 걔를 하나의 변수로 설정해서 걔의 평균을 구합니다라는 의미에서 얘가 정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산을 해보니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형태로 구해도 되더라라고만 써줄게요. 오케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더라라고만 해줄게.
네. 어차피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게 아니라 얘 분산이거든? 이거 분산의 정의고 분산을 계산할 때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가지고 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이렇게 2x의 제곱. 네. 그러니까 얘는 봐봐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는 얘 있잖아. 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뭐라고 부르는 건 무조건 변수야 얘는. 얘가 무조건 뭐라고요? 변수입니다. 그렇지?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쓸 때는 이 x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x라는 이 변수에 대한 평균이 되는 거거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썼었어? 2x 이렇게 썼었지. 그럼 2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x 제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변수로서 생각하고 거기 있는 결과를 평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지금처럼 x-m은 전체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도 얘를 하나의 변수로 바라면서 그걸 가지고 평균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잘 봐봐. 이건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것만 설명을 잠깐 하자. 오케이? 잘 봐봐. 아까 했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 1, 좀 밑으로 내려서 1, 2, 3만 하자. 알죠? 1, 2, 3. 3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3분의 1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얘가 지금 x였고요. 여기는 얘가 지금 p였다. 확률이었다.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요. 가장 간단한 예로 들어주려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x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x랑 이 기준이 여기는 이 x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얘야 얘. x에 해당하는 게 누구라고? 여기는 얘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x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 그냥. 얘랑 얘를 곱해. 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나요? 다시 봐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각각 뭐야? 변수야 변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다 내가 궁금한 게 갑자기 2x였어. 2x의 평균이 궁금하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여기다 그냥 2x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이거 두 배 하면 뭐가 돼요? 2, 4, 6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4 곱하기 3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지막으로 6 곱하기 3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변수들이 얘랑 얘가 변수인데 거기 있는 걔는 얘를 따라가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다 봐봐. 내가 궁금한 게 갑자기 x제곱이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다 x제곱을 하나만 더 써봐. 여기 1이랑 4랑 뭐가 되겠어?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1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4 곱하기 3분의 1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9 곱하기 3분의 1이 될 겁니다. 오케이? 얘도 지금 요 1이랑 여기는 요 4랑 여기는 요 9라고 하는 애가 여기는 얘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얘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그래서 x-2에 x-2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오케이? x-2는 얼마야? x-1이지.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일 거야. 됐죠? 그다음 0이지. 0의 제곱이니까 0일 거야. 그다음 3-2면은 1이지. 그래서 1의 제곱이니까 1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x-2라고 하는 거 요거 전체 제곱을 구해주세요라고 했다면 여기는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거고요. 0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분의 1이라고 쓸 겁니다. 여기는 얘네들이 그냥 누굴 따라가면 돼요? 여기는 얘를 따라가면 돼요. 얘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얘의 정의가 뭐다? 여기서 요거 계산하면 이게 2거든? 여기는 얘가 뭘 의미해? 평균값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계산 결과가 사실은 뭐였던 거야? 분산이었던 거야. 정의상.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한 거니까 여기는 얘의 정의가 뭔 거야? 분산이었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요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해져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어떤 변수에다가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곱한 다음에 그런 애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라는 의미거든. 오케이? 얘에다 얘를 곱해, 얘를 얘에다 곱해, 얘를 얘에다 곱해, 얘를 얘에다 곱한 다음에 걔네들 다 더해. 그 값이 평균일 거야. 됐습니다? 걔가 평균이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x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야? 변수 역할이에요. 변수 역할. 그지? 그리고 얘를 대표할 만한 k의 값에 따라 얘를 대표할 만한 여기 얘가 뭐니까 xk니까 여기다 xk 이렇게 써준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랑 얘가 지금 다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썼잖아. 그럼 얘 봐봐. 얘는 확률에다 뭘 곱했어요? 얘를 곱했어요. 그죠? 얘를 곱했어요. 얘 여기 뭐겠어? xk에다가
변수에다가 이 변수잖아 변수. 그지? 변수에다 뭘 곱했어? 뭘 뺐어? 평균을 뺐어. 여기 편차라며 편차. 그지? 편차라며. 그럼 편차를 뭐 했어? 제곱했어. 그 제곱한 거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뭘 구하고 있구나. 평균을 구하고 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하나의 변수로 바라보면서 얘 평균을 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구나. 그러니까 얘가 분산이구나. 분산은 이렇게 정의를 해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얘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얘는 그냥 얘를 뭐 한 거야? 제곱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귀찮을 때는 이렇게 한번 구해주고요. 이렇게 한번 구해주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요거 아까 구해놓은 거 요거 한번 해가지고 빼기 4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렇게도 분산값이 나오니까 그렇게도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얼마니? 14잖아. 그지? 3분의 14에서 내가 빼기 몇을 뺐어? 2의 제곱이니까 4를 뺐어요.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12가 된단 말이야. 이 결과는 3분의 2가 되겠죠? 됐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얼마야? 3분의 2죠? 똑같잖아. 그지? 이렇게 계산. 이거랑 이거에서 이걸 빼서 계산해도 괜찮고 그냥 정의대로 계산해도 괜찮아요. 뭘 이용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복잡한 경우도 있고 이게 더 복잡한 경우도 있어. 달라요. 뭐가 더 편한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요. 오케이? 일단은 평균은 그렇게, 분산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가보시자. 분산은 어떻게도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이건 정의대로 구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마다 부르는 방법이 다 다른데 나는 이걸 그냥 계산식이라고 불러요. 계산을 좀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식이라서 그냥 분산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얘는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불러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 오케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분산값이 나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 줍시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상황 자체를. 일단 봐봐. 얘가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얘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냐면 P 지금 봐봐. 자, 절대값 x-1이 지금 1과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그러면은 x-1이라는 게 -1에서 1 사이였다는 뜻이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게 2에서 몇 사이? 아니지. 0에서 몇 사이? 0에서 2 사이일 확률.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게 0에서 2 사이일 확률. 요 확률이 5배의 p, x가 3일 확률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번 가보자. 얘가 궁금한 건 뭐야?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2일 때의 확률 요거 3개를 다 더해주세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0일 때 확률은 어차피 없지. 맞아? 얘는 없어. 그 다음에 1일 때 확률 더하기 2일 때 확률이겠네. 그러니까 5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습니다? 거기 있는 걔가 뭐래요? 5배의 3일 때의 확률이래요. b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a는 b입니다라는 식이 나와버리고 요것도 a고 요것도 그냥 a입니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거 다 더하면 뭐라고 했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a에다가 또 5a까지 더하면 10a네. 그지? 10a가 뭐였어? 1이었어. a는 10분의 1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여기 얘는 지금 10분의 2가 될 거고요. 10분의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분의 1이 될 거고요. 10분의 4가 될 겁니다. 얘가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3일 때 확률, 4일 때 확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얘가 1에서 4 사이일 확률은 2랑 3일 거 아니야. 그지? 걔는 10분의 4가 되면서 답은 5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지금 너희들 좀 어색할 수 있으니까 다 풀어줄 거야. 밑에 있는 문제까지. 오케이? 다 풀어줄 테니까 하나씩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잘 봐봐. 그렇죠? 잘 봐봐. 첫 번째 유제 1번 문제 봅시다. 이상확률 변수가 갖는 값이 1에서부터 6까지래. 1, 2, 3, 4, 5, 6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됐죠? 됐어? 네. 여기에 p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1일 때 확률이 얼마라고?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봐봐. p,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2배의 뭐라고 했어? x 1일 확률과 같대요. 이런 뜻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0분의 3입니다. 맞아요? 됐어?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결과는 뭐겠어? 여기 2 곱하기 얘니까 5분의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분의 6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아, 그치? 다 더해주고. 다 더해준 거니까 이만큼이 10분의 6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이걸 다 더한 결과가 몇이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남았어? 10분의 요거 2 하나 남았잖아요. 얘가 10분의 1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10분의 1이었으니까 답은 5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죠? 다음 두 번째 문제 봅시다. 여기 얘에서는 지금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래요? 2랑 2의 제곱이랑 2의 세제곱이랑 땡땡땡 가서 2의 8제곱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요. 확률 질량 함수가 뭐라고 주어져 있었냐면 x일 때 확률이 ax래요. 그치?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확률이 뭐겠어? 2a잖아. 됐어? 요거일 때 확률은 얼마겠어? 요거일 때 확률은 2의 제곱의 a였을 겁니다. 요거일 때 확률은 2의 세제곱의 a였겠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얘는 2의 8제곱의 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각각의 확률들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여기는 얘 다 더하는 게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이만큼을 다 더해주세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a로 싹 묶어버리면 얘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쭉쭉쭉 더해서 2의 8제곱까지 이렇게 될 거고 이 결과가 1이라는 소리일 테니까 여기는 얘만 계산하면 될 거고요.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2-1분의 첫째 항 2가 되고요. 항의 개수 8개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요거 여기 1일 거고 요게 얼마야? 256, 255 2배 하면 얼마니? 510 됐습니다? 510분의 1이 답이군요. 그러니까 답은 51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이건 지금 확률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 다음부터가 이제 평균, 분산 이런 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하나의 뭐다? 함수다, 그지? 하나의 함수. 요거 넣었을 때. 봅시다. 자, 주머니 속에 1, 2, 3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3개, 2개, 1개 들어있어요. 1, 2, 3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3개, 2개, 1개 들어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때 분산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문제는 되게 심플하지만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문제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한다. 뭐 이런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확률 변수가 뭔지. 오케이? 확률 변수가 뭔지. 얘는 지금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을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그 확률 변수가 뭔지가 첫 번째야. 두 번째가 뭐냐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 오케이?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뭔지, 이 x래, 이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합이래. 여기까지 판단이 됐다면 얘 합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될까요? 1과 1을 꺼냈다고 쳐봐. 1과 1을 꺼냈어. 그러면 얘는 2부터 가능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3 괜찮겠죠? 4도 괜찮을 겁니다. 5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6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동시에 꺼낸 상황에서 3은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맥시멈은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5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처음에 요거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 그럼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야?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확률 한번 구해보자. 확률 구해보자. 그럼 얘가 2가 될 확률이 얼마일까요? 전체 6개 중에 몇 개를 고를 건데, 2개를 고를 건데, 그 중에서 나는 3개 중에서 2개를 고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얼마지? 15인가? 15분의 3. 얘는 5분의 1이 되겠다.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3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럼 3이 된다. 3이 된다는 거는 1과 2가 만나면 된다. 그죠? 그럼 나는 몇 개 중에서 여전히 6C 2 이렇게 해줄 거야. 그거 중에서 2,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낼 거고요. 그 다음에 1, 3개 중에 하나 꺼낼 거고 2, 2개 중에서 하나를 꺼낼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15분의 6이 됩니다. 그럼 5분의 5가 되겠어? 2가 되겠네. 그래서 얘가 5분의 2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괜찮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15분의 3이랑 15분의 6으로 보는 게 더 편해. 어차피 통분할 운명이거든. 오케이? 약분은 안 해도 게 더 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4로 가볼게요. 4가 나올 것 같아. 그냥 어떻게 되면 되겠어? 조합 자체가 1,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2, 2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럼 1, 3 되는 경우는 뭐겠어? 6C 2분의 뭐가 됩니다? 3C1 곱하기 1 됩니다. 1C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6C 2분의 뭐가 되겠어? 2C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됐습니다? 오케이. 해서 여기 얘는 15분의 3에다가 15분의 1이니까 15분의 4가 되겠죠? 오케이? 얘는 15분의 4가 돼. 그 다음에 마지막 15분의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죠. 됐습니다? 전체가 1일 텐데. 그죠? 이 정도는 안 구해도 돼. 그래서 만약에 구할 때 있잖아. 제일 복잡해 보이는 애 있지. 사실 요거 4 같은 경우 선생님이 미리 안 구해요. 차라리 얘를 먼저 구해요. 아, 어차피. 얘 더하기 얘를 하면은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 1이 되니까 이거는 알아서 하나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 구해. 그 다음에 다 더해서 1 되는지 확인해봐. 그게 되게 정확한 검산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검사할 때 되게 좋은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구해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준비됐죠? 이제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편차의 제곱. 그렇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지. 그럼 편차의 정의는 뭐예요? 그 변수 빼기 평균. 이것도 정의를 기억해놔야 돼. 편차의 정의가 뭐라고?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이 편차. 편차는 변수 빼기 평균. 변수 빼기 평균은 편차. 알았죠? 기억해놔. 알았죠? 편차가 뭐라고? 변수 빼기 평균. 오케이, 변수 빼기 평균. 그럼 다시 봐봐. 분산을 구하려면 난 편차를 알아야 돼. 편차를 알려면 난 뭘 알아야 돼? 기준. 평균을 알아야 돼. 편차가 뭐라고? 그렇지. 변수 빼기 평균이었잖아. 평균을 모르면 돼야 돼? 안 돼. 평균만 줘. 그러니까 분산 구하는 문제는 항상 뭐부터 시작하는 거냐면 평균 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를 왜? 정신 차려요. 지금은 정의 가지고 하는 싸움이다. 아직? 알았지? 정의만 제대로 알고 정의 가지고만 내가 풀 수 있으면 사실 다 풀 수 있어요. 좀 귀찮긴 하지만. 근데 정의를 모르고 있어. 그냥 뭔가 되게 좀 모호한 상태로 있잖아. 그러면은 뭘 해야 될지조차 몰라요. 오케이? 그냥 뭘 해야 될지조차 몰라.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제일 먼저 뭘 구할 거야?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먼저 구할 거야. 그래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평균을 뭐겠어? 1 곱하기 얘, 1 곱하기 얘, 1 곱하기 얘, 1 곱하기 얘라며. 다 더한 거래. 그러니까 얘는 15 곱하기 뭐가 됐어? 15, 6, 15분의. 근데 15분의 다 통분할 수 있잖아. 15분, 18, 더하기 16, 더하기 16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랑 더하니까 22, 22에다 18까지 더하니까 40, 40에다 10 더하니까 50. 아, 40 맞나? 22, 40, 50. 됐나요? 24일 22, 40, 50. 50. 됐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5분의 50이 된 거야. 맞아요? 3분의 몇이 됐어요? 3분의 10이 됐어요. 됐습니다? 얘가 뭐라고요? 평균입니다. 알았죠? 평균은 여기 어딘가에 있었나고 3분의 10이었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평균 값을 뭐라고 3분의 10이라고 구해놓은 상태야. 그럼 이제 잘 봐봐. 분산을 구하려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했어? 정의대로 구하는 방법, 그 다음 또 계산식으로 구하는 방법 2가지 있다고 했었지? 그럼 잘 봐봐. 정의대로 한번 생각해봐. 정의대로라면은 일단 내가 뭘 구해야 돼? 편차 구해야 돼. 그치? 편차 구해야 돼. 그럼 2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분수 나오지. 귀찮지? 맞아요?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계산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일단 난 여기서 2가지를 다 구해볼 겁니다. 너희들 연습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의대로 하려면 뭘 먼저 해야 돼?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편차일 겁니다.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쓸까? x-3분의 뭐라고? 10이라고. 얘는 얼마야 그럼? 마이너스 3분의 3. 아, 3분의 6. 3분의 6. 마이너스 3분의 4 맞죠? 네. 아, 그래, 아니.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5 됐나요? 됐어요? 요거 가지고 뭐 할 거야? 제곱할 거야. 제곱. 그 위에 있는 이 변수들이 무슨 의미야? 편차 제곱. 그치? 편차.
그럼 편차 제곱들 가지고 뭐 낼 거야? 평균 거야. 얘 곱하기 얘 하면 되겠다, 그지? 15분의 3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9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야. 더하기 얘는 9분의 1 곱하기 15분의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는 9분의 4 곱하기 1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고, 9분의 25 곱하기 15분의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는 다 해야겠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분모 135인가요? 됐죠? 그 다음 여기 또 갑니다. 48 더하기 6 더하기 16 더하기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해보자. 이렇게 하면 또 22네요. 그죠? 22에다 얘까지 하면 70 맞아? 70에다가 얘한 거니까 120 됐습니다. 얘는 135분의 뭐가 됐어? 120이 됐어요. 그럼 얘가 분산일 겁니다. 여기 얘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요거 몇으로는 5로는 약분되네. 5 약분하면 뭐가 돼요? 27분의 24 이렇게 되겠다, 그지? 더 이상 있어 없어? 3도 되네, 그지? 3은 9분의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겠다, 그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9배 해준 거니까 답은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지금 정의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할 거냐면 계산식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계산식으로 하려면 제곱의 평균이 필요하니까 변수를 제곱해서 준비해 줍니다. 뭐가 되겠어요? 4랑 9랑 16이랑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자. 15분의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읽으면 12 더하기 54 더하기 64 더하기 50 이렇게 되겠죠. 15분의 뭐가 됩니다? 15분의 이렇게 하면 얼마니? 118 118이랑 12 130 130에다 180 이렇게 돼요. 예, 180 됐습니다. 그럼 이거 약분 되나? 5로 되나? 5로 되고 3로 되고 나눠 떨어지네. 몇이야? 12? 됐어? 여기 얘는 12 이렇게 됐어. 이건 지금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되겠어?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단 말이야. 평균의 제곱이라는 건 뭐겠어요? 9분의 100이겠죠. 네, 평균 나왔어. 평균 구해놨잖아. 평균 제곱 빼면. 얘는 뭐가 있어? 9분의 뭐가 되겠어? 9 곱하면 얼마니? 108? 108에서 100 뺀 거니까 8 나오죠? 똑같지. 뭐가 더 편해? 훨씬 편해. 맞아요? 버리기 심해요? 이게 여기 문제인가? 모르겠어. 저도 근데 어제 들을 때 버퍼링 되게 심했어. 뭐라고? 여기 근데 지금 뭐 시청자가 2명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지금 비 많이 오나?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됐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대충 감 오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이제 너희가 2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평균 분산권과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자, 다음은 성질 몇 가지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요. 매번 똑같은 거를 계산하기 좀 귀찮아. 그래서 1차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x가 있을 때 우리가 a배에서 더하기 b배 이렇게 되어 있는 b 더하기 한 거 요거에 대한 평균 요거는 그냥 뭐랑 똑같냐면 2x에다가 a배하고 더하기 b 한 거랑 똑같아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봐봐. 이거 다 해놓고 하자. 자, ax 더하기 b라고 하는 요거의 지금 분산이지. 요 분산. 요거는 avx 더하기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냥 뭔 소리야 이게. a 제곱에 v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제곱이 돼요 얘는 특이하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a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얘는 루트의 제곱이라서 절대값이 붙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되게 간단해. 진짜 간단해. 잘 봐봐. 여기 뭐야? 이게 평균이 있었어. 그러니까 숫자들이 이렇게 있었어. 얘네들을 내가 다 똑같이 b만큼 더했다고 생각해봐. 다 똑같이 b만큼 더했어. 그럼 걔네들이 퍼져 있는 정도는 달라져 안 달라져? 안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b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리고 여기는 얘를 내가 똑같이 a배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게 퍼지지, 더 퍼지지. 다 값들이 다 2배씩 퍼지지. 그치? 근데 그것들을 빼서 제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제곱배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얘는 그냥 봐봐 평균도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A, B 하면 그 평균도 A, B 되는 건 당연하고 그래서 더하기 B 하면 더하기 B씩 되는 건 평균도 B만큼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지?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따로 증명 안 하고 그냥 바로 외워주세요. 알았죠? 다시 한번 잘 봐봐. 얘에 대한 평균이 궁금해요. 그럼 얘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하는 거야? 얘를 구하는 거야. 얘에 대한 평균이 궁금해요.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 구해? 얘를 구해. 얘가 궁금하면 얘를 구하는 거지. 오케이? 얘네들을 구해서 걔네들을 통해서 얘네들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문제 볼게요. 자, 확률 변수 x가 받는 값이 이렇게 돼 있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돼 있대요. 얘는 지금 확률 분포표를 준 게 아니라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죠?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근데 저걸 통해서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를 만들어서 다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해볼게요. x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 좀 밑에 왔어요. x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1, 0, 1, 2 이 값을 가질 거고요. 그때 각각의 확률은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뭐가 될 겁니다? 10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0이었다면 x가 0이었다면 0을 집어넣어 주세요. 10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1을 집어넣어 주세요. 10분의 3이 될 겁니다. 10분의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 다음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확률 분포표를 하나 더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어요? 여기는 얘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내가 현재 궁금한 것 다시 주어져 있는 게 뭐냐면 이 y라고 하는 요 녀석이 지금 얼마입니다. 0입니다. 그 다음에 또 vy라고 하는 요 녀석이 얼마입니다. 1입니다. 이걸 줬어요 나한테. 그죠?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얘는 뭐냐면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게 ax 플러스 b와 똑같은 거잖아. 얘가 지금 뭐야? 0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a, 2x 플러스 b가 얼마입니다? 0입니다를 준 거야.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쪼개버리면 됩니다. 여기 얘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뭘 준 거냐면 vax 플러스 b가 1입니다를 준 거거든. 그치? 얘는 a제곱에 vx 여기는 얘가 1입니다를 준 거. 됐죠? 그럼 봐봐. 내가 지금 뭐랑 뭐만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를 구해버리면 a값 나오겠지. 맞아? 얘만 구해버리면 a값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구해버리면 a값도 나온 거니까 b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난 여기는 이 정보를 통해서 뭐랑 뭐만 알면 되겠어? 평균과 분산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평균을 한번 구해볼게요. 2x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다 더할 거야. 10분의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8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1이니까 얘는 1 될 거네요. 그죠? 얘의 평균은 1이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여기에 분산을 구하려고 하는데 정의대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지금. 정의대로 가는 게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는 이 숫자가 1밖에 안 되니까. 그지? 굳이 뭐 별다른 차이가 없으니까 나중에 뭐 상관은 없어. 그지? 상관없어. 그냥 정의가 좀 약할 것 같아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오케이? 얘를 구합니다. 오케이? 그럼 뭐가 되겠어? 빼기 1 또 해봐. 그럼 빼기 2잖아.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예요. 그다음 여기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제곱하면 얘는 1이 될 겁니다. 그다음 얘에서 1 빼봐야 0 될 거고요. 얘에서 1 빼면 1이 될 거고 1 제곱하면 1이 될 겁니다. 요거 가지고 평균 구해주시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10분의 뭐가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되고요.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하니까 2가 되고요. 얘랑 얘랑 곱 없어지고 얘랑 얘랑 곱하면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다. 아 이거 얼마였어? 1이가.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가 1이었대. 그럼 여기 얘가 얼마겠어? a제곱이 1이겠지.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a는 1이었을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a가 1이었어요. 여긴 얘는 얼마였니? 여기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b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다. 그 답은 3이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 그치? 흐름상으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너희 쉬었나? 너 쉬는 시간 줬니? 한번 쉬었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풀고 잠깐 한번 더 쉰 다음에 이항 분포, 다시 이항 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문제 푸는 시간 가질게요. 너 왜 틀렸지? 자 볼게요. 5번 틀렸어? A. 너 왜 뭐 한 거지? 뭐 틀렸어? A까지 구했거든요? 이렇게 뭐 해줄까? 수질 분도 다 했는데 다 했어? 지상이네. 저 근데 6분 풀다가 지금 아, 이거 필요. 그다음에 유경이 다 했니? 6번 질문들. 넘어갈게요 그럼.
16일 뭔가 틀리는데. 넘어가자. 뭐지? 6번 킬러나 했던 사람 기억이 안 나네. 봅시다. 이제 그 네임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차례예요. 그 네임드 아까 말했던 네임드. 이산 확률 분포의 네임드는 이항 분포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가 되게 중요해요. 이항 분포. 요니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비율 가지고 뭐 추정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 게 이항 분포인데 일단은 봐봐. 이항 분포가 뭐냐면 이렇게 B 해가지고 NP 이렇게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얘의 그 확률 질량 함수가 있죠. x가 r이 되는 확률 이렇게 되는 이 확률을 오케이?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뭘 가져야 되냐면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가져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n부터 0부터 n까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의 확률을 뭐라고 정의한 거냐면 ncr 곱하기 p의 r제곱 곱하기 q의 n-r제곱입니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다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런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r 값은 0부터 1 땡땡땡땡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요. 되게 어려워 보이지? 근데 이거 되게 익숙한 애 아니야? 바로 전 시간에 어제 배운 거잖아. 뭐야? 어제 조금 어제 피던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몇 개 나온 이거. 아니야 이. 그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요거. 얘랑 지금 하면은 이항정리 말고 이게 지금 이항정리 말고 어제 배운 거잖아. 어제 제일 마지막에 배운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게 해가지고 이거 알게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개수 그게 뭔데? 독립시행의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정답 말했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이런 이런 분포를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이항 분포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만 딱 들어볼게. 예를 하나만. 얘는 뭐냐면 이렇게 보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몇 번 반복할 거냐면 3번만 반복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x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x가 될 수 있는 건 1의 눈이 나온 횟수였으니까 뭐 있죠? 0과 1과 2와 3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확률이 뭐가 되겠어요? 얘는 3c 뭐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그지? 6분의 1의 0제곱에다가 6분의 5의 뭐가 되겠어? 세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죠? 얘는 뭐가 되겠어 승철? 3c1에 6분의 1에 6분의 5의 제곱입니다. 그럼 얘는 3c2에다가 6분의 1의 제곱에다가 6분의 5의 1제곱. 얘는 마지막으로 3c3에다가 6분의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요렇게 되는 거 있지. 요렇게 되는 거. 요렇게 되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이항 분포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딱 정해진 거야. 여기는 얘가 0일 때는 이게 확률이고 얘가 1일 때는 얘가 확률이고 2일 때는 얘가 확률이고 3일 때는 얘가 확률이 된다. 이렇게 정해진 이런 분포를 가지고 이항 분포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총 횟수가 몇 번 했어? 3번 했지. 그지? 3번. 그 다음에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6분의 1이죠. 6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x가 얘를 따릅니다.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이런 뜻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냥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BNP 이렇게 그냥 표현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된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아, x라고 하는 건 뭘 따르고 있구나.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구나. 이항분포 b, n, p를 따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항분포의 b라고 하는 건 뭐지? 갑자기 용어가 생소해졌네. 바이 어쩌건데?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양아 몰라? 이항분포는 그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항분포야. 그럼 이항분포가 왜 중요하냐? 이항분포는 되게 빈번하게 나오는 분포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 각각의 확률을 구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왜? 그냥 독립식의 확률 따라서 그냥 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얘 평균을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편합니다. 이거 평균 구하려면 되게 굉장히 끔찍해 보일 거야. 봐봐.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 얘 곱하기 얘를 해야 돼. 그지? 근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다 이런 걸 따르게 될 테니까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오케이? 이걸 따를 수밖에 없을 테니까 얘를 뭘 해줄 수 있냐면 시그마로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x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얘는 0부터 시작해서 땡땡땡땡 가가지고 뭐 r까지 땡땡땡 가서 마지막에 n으로 끝날 거예요. 그죠? 그냥 여기는 p 해가지고 여기는 뭐 nc 0 해가지고 뭐 p의 0제곱에다가 뭐 q의 뭐가 되겠어? n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마지막 거는 nc n에다가 뭐가 되겠어? p의 n제곱 뭐 q의 0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중간에는 여기 얘가 nc r에다가 p의 r제곱에다가 뭐가 되겠어? q의 n-r제곱 될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다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얘에서 내가 평균이 궁금합니다. 2의 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렇게 시그마 쓰면 돼요. r이 몇부터? 0부터 어디까지? n까지고요. 얘 곱하기 얘잖아. r 곱하기 뭐가 된다? nc r 곱하기 p의 r에다가 q의 뭐가 됩니다? n-r이 됩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됐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걸 다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얘는 무조건 n 곱하기 p가 돼요. 이 중간 가지고 다 생략합니다. 이거가 궁금한 사람은 다시 정석 강의 찾아보세요. 이거에 대한 증명 다 해줬어요. 알았죠? 그래서 얘는 이걸 계산하기만 하면 무조건 뭐가 되냐면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이거 평균을 구하려고 고생을 안 해도 돼요. 오케이? 그럼 분산은 어떠냐?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R은 0부터 어디까지? N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확률 변수가 R이었잖아. 그럼 여기다 평균을 뺄 거 아니야? 여기가 NP가 될 거란 말이지. 이거의 제곱에다가 뭐 할 거야? 그 NCR 해가지고 곱하기 R에 P의 R제곱에다가 Q에다가 N-R제곱 이렇게 할 거거든? 여기 있는 이만큼의 확률일 테니까. 맞아요? 이걸 다 계산하잖아? 이거 막 되게 열심히 막 계산을 했어. 그러면 얘가 NPQ가 돼버린대. 너무 땡큐한 상황이야. 더 이상 이제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진짜 궁금한 사람 뭐 하라고? 정석 강의 찾아보세요. 그렇죠? 그럼 궁금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얘를 이항분포일 때만은 걔 평균을 구하는 거랑 분산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은 뭐냐? 어떤 분포가 있는데 거기는 그 분포가 이항분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는 걸 너희가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딱 분포를 줬는데 걔가 이항분포인지 아닌지 몰라. 근데 막 MP, MPQ 이런 거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그치?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애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이걸 너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여야만 오케이?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상태여야만 얘 이항분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는 요 상황을 보면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얘 횟수였어. 지금 횟수. 얘 횟수가 몇 번 나올 수 있겠어? 빵번부터 빵 1, 2, 3 이렇게 딱 나올 수 있겠지? 그리고 걔네들의 각각의 확률은 당연히 뭐겠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런 상황이 다 완성이 됐을 때 여기는 이 x에다가 그냥 딱 이렇게만 쓰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x에다가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군요. 그냥 이렇게 하나 딱 써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할 거야? 내가 평균이 궁금한데 그럼 뭐 하면 되겠어? 1 곱하기 1 하면 돼. 2분의 1이 얘 분산이 궁금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에다가 다시 6분의 5를 하나 더 곱하면 돼. 일단 6분의 5를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6분의 5를 곱했더니 12분의 5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끝.
되게 쉽죠? 오케이? 그래서 이항분포는 되게 좋아요. 나한테 되게 편의성을 주는. 이 계산은 하나하나는 굉장히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얘네들을 다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는 편하게 받아주세요. 편하게 마음을 가져주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가 이항분포인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한테 이항분포를 주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줘요. 그럼 이 뉘앙스 자체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너희가 판단해줘야 돼. 확률 질량 함수가 뭐여야 된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구나. 확률 질량 함수가 뭘 따르는구나?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구나. 라는 생각만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는 식 자체가 이 식이지. 문제에서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오케이? 확률 질량 함수가 얘래요 라고 딱 줬어. 그럼 여기는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야겠어? 아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정도의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판단되면 그다음부터 평균 분산 구하는 거는 너무나 쉽잖아. 그지? 너무나 쉬운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볼게요. 요거 이제 지워도 되죠? 봅시다. 자, 각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서로 다른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몇 개 있대요? 2개 있대요. 각면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서로 다른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가 2개가 있대요. 그죠? 이 2개의 상자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60회를 반복합니다. 라고 돼 있어. 160회나 반복한대. 이 상태에서 각각의 바닥에 놓인 면에 적힌 수의 합이 소수가 되는 횟수를 뭐라고 했어?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이 x라는 건 도대체 뭘까? x라고 하는 건 도대체 그 횟수라고 했는데 얘는 똑같은 시행을 몇 번 반복하고 있어? 160번 반복을 하고 있어. 그치? 그리고 나서 그 한 번의 시행에서 내가 뭘 원하고 있는 거야? 2개의 숫자 합이 소수가 되는 그런 사건을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확률만 구해줄 수 있다면 얘는 일단 160번 반복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확률만 구해줄 수 있다면 여기다 써놓을 수 있다면 이미 상황은 끝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합이 소수가 되는 뭐가 궁금한 거야? 횟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가 궁금한 거야? 얘가 되는 그런 확률이 궁금한 거야. 여기 쓸 P가 궁금하다고. 여기 쓸 P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1, 2, 3, 4를 가지고 1, 2, 3, 4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최초로 선생님이 강의하면서 최초로 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더하면 얼마야? 2, 3, 4, 5 3, 4, 5, 6 그 다음에 4, 5, 6, 7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되겠죠? 소수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나 있네요. 그죠? 그럼 36분의 뭐니까? 9니까 그 확률은 4분의 1이었겠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아 여기 뭐가 들어가는구나? 4분의 1이 들어가는 거야. 됐습니다. 16분에 됐습니다. 오케이. 16분에 주산인 줄 알았어요. 16분에니까 뭐가 돼? 16분에 9가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 이게 x였어요. 그럼 두 번째 y를 한번 봅시다. y라고 하는 건 뭘 y라고 놨냐면 얘는 지금 뭘 y라고 놨어요? 바닥에 적힌 면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6 이상이 되는 횟수래. 얘는 몇 번 던진댔어? n번 던진댔어. 잘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n번 던진대요. 얘도 어차피 똑같이 이항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똑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됐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6 이상이 되는 횟수 이거 괜히 지었잖아. 그지? 너부터 했니? 2, 3, 4, 5, 6, 7, 8 이거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6 이상이 되는 횟수는 이만큼이 되겠지. 6번이다, 그지? 됐어요? 16번분의 6번이니까 얘는 16분의 6, 8분의 뭐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각각의 이항분포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x라고 하는 건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y라는 건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 더 이상 나는 확률 분포표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너무 좋은 상황이야. 왜? 나는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뭐니까? 이 x를 구할 수 있어. 이 x는 뭐가 되겠어? 90. 그렇지. 이 x는 뭐가? 160 곱하기 뭐가 되냐? 16분의 9야. 뭐가 됐어?
90이었어. 근데 괜찮죠? 여기 그 다음에 또 뭘 구할 수 있으니까? EY 2y를 구할 수 있어요. 40. 그렇지. 얘는 지금 n 곱하기 8분의 3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 그럼 얘는 뭐겠어? 그냥 2분의 1에 뭐겠어? 2x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그럼 여긴 얘가 지금 90이었으니까 지금 여기는 얘는 뭐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야? 4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이거에 만족하는 자연수 n이 최소일 때의 vy를 구해달래. 그치? vy를 구해달래. v 4y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걸 내가 계산해봅시다. 이거 이렇게 바꾸니까 얼마야? 1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이 8이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얼마 되니? 120 되네요. n값의 최소값은 당연히 120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120번 반복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내가 v 또 4y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뭘 구해? vy를 먼저 구하면 되겠지. 거기에 몇 배를 해주면 되겠어? 16배를 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V4y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 4가 나가면서 제곱돼서 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게 16 곱하기 vy랑 똑같을 거야. 그러니 나는 여기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는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에다가 즉 다시 120 곱하기 뭐에다가? 8분의 3에다가 뭘 곱해? 8분의 5를 곱해. 그치? 여기다 마지막으로 뭘 곱하면? 16을 곱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돼. 됐습니다. 여기는 얘가 이항분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봐봐. 뒤에 문제 봅시다. 뒤에 문제. 하나밖에 없네요. 잠깐만. 수소가 9시. 그래, 봐봐. 9번 봐봐. 9번 봐봐. 한 개의 주사를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변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요. 확률 질량 함수가 얘가 됩니다. 얘가 뭐라는 소리야? 이항분포라는 소리고요. 여기는 얘가 확률 질량 함수고요. 여기는 얘는 지금 뭐겠어요? 3의 변수에 눈이 나올 확률이니까 3분의 1이 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분의 1이 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런 식으로 확률 질량 함수를 정확하게 너희가 얻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항분포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없나? 없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여기 7번 문제 있지.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